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강의, 즉 왕정부터 공화정까지 라틴어로 읽는 로마사, 이런 타이틀이 붙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한 15강 정도로 기획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로마사예요. 로마사가 중심이 돼서 가끔 라틴어를 섞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라틴어를 배우신 분들은 내가 배운 것이 나올까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확인하는 그러한 강의로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로마사의 대표적인 사건과 혹은 인물들을 소개하고요. 해당 내용을 라틴어 사료로 확인하는, 그리고 사료를 누군가 적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료가 있으며 그의 저자는 누구고 그 저자가 어떤 또 책들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로마 시대 역사다 보니까 용어들이 낯설지 않겠습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사를 배우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조참판 이런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그런 개념의 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로마사에서 좀 타이틀에 있었죠. 우리 왕정부터 공화정까지 시대를 좀 잘라서 핵심적인 주제 선별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라틴어 원문을 확인하며 더블 체크. 뭐 요게 이렇게 번역이 됐다. 뭐 그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 꼭 라틴어가 아니더라도 로마 시대 보편적인 상식을 전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로마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예. 그 다음에 향후 원문을 통해 라틴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드린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라틴어 원문으로 저런 내용 나도 한번 읽고 싶은데 그런 욕구가 생겨요. 사실 저도 라틴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게 그런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보다 보면 저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강 대상은요, 로마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상관없어요. 다. 로마사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냥 라틴어 원문에 흥미가 있는 분들, 이거 중요하죠. 라틴어. 제가 라틴어를 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틴어를 섞을 거니까 그 라틴어가 섞여 있는 원문을 보고 야 저거 재밌겠다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향후 라틴어로 쓰여진 오리지널 텍스트, 번역문이 아니라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어보고 싶은 모든 분들, 그냥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다 환영입니다. 예. 효과는 뭐냐? 그럼 이걸 들으면 무슨 효과가 생기느냐? 자, 로마사를 통한 인문학으로의 접근 가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인문학이 돼서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으로의 접근인데 로마사에 키를 준 인문학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라틴어 원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요. 또 어느 정도 충족을 좀 시켜드리려고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사를 주제로 할 컨텐츠 많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 필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를 보거나 읽을 때 보다 깊이 있는 이해 가능. 사실은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 다큐멘터리 필름 보면 재미 하나도 없고요. 영화나 드라마도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시저 카이사르를 다룬 뭐 영화를 보는데 이런 상식을 갖고 보면요, 더 재밌어요.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이 나왔을까? 저런 물건들은 뭐지? 저런 사건들은 왜 일어났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수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본격적인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역사 이전에 그러면은 로마사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사도 공부할 때 뭐 삼국시대 이전에 무슨 뭐 고조선이 있고 어떻고 그 전에 신화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곰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살짝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사를 처음 공부하려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트로이 전쟁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트로이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그럼 더 뒤로 가야 되죠, 사실은. 예. 거기까지 들어가면 더 재밌으나 좀 잘라서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리스가 트로이에게 쳐들어간 거죠.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겁니다. 거기 뭐 헬레네라는 여자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트로이와 그리스의 실질적인 전쟁 장면을 그린 작품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죠. 일리아스는 보통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오래될 고자입니다.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뭐 상식으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요, 트로이 전쟁을 다루는데 트로이 전쟁의 일부만을 다루는 거예요.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의 전쟁을 통한 서사시예요. 서사시. 여기에 보면 이제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 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트로이가 패배합니다. 트로이가 패배한 내용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요. 트로이 패배는요, 그 이후에 에우리피데스 같은 비극 작가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트로이가 패배한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 뭐 트로이아의 여인들이라든가, 트로이의 왕비였던 헤카베, 또 헥토르 장군의 아내였던 안드로마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트로이의 패배를 엿볼 수가 있어요. 비극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게 로마서랑 갑자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트로이가 패배했는데 트로이의 귀족 중에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마사에서.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트로이의 귀족 중 한 명인데 살아남았어요. 또 트로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패배한 트로이의 유민들을 이끌고요,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트로이 지방을 떠나요. 배를 타고. 오랫동안 바다에서 방랑을 하고 유랑 생활을 합니다. 뭐 카르타고라는 데 지역 들어가고 거기 잠깐 머물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을 해요. 이탈리아 반도에. 이 과정을 그린 것이 로마의 문학의 3대 시인 중에 한 명인 베르길리우스. 예, 베르길리우스, 푸블리우스 베르길리우스 마로. 기원전 70년에서 19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정 말기에서 제정 초기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작품 중에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이네이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이네아스가 겪은 일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서사시에 아이네아스가 어떻게 로마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로 오게 됐는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고요. 사실 트로이의 패배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 트로이 하면 패배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 생각나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도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이야기도. 예.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을 했고 어떻게 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고 뭐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왔는지, 그 여정을 서사시로 그린 작품이 아이네이스입니다. 한 가지 더, 아이네이스는요, 로마 라틴어로 쓰여진 문헌 중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작품이에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라틴어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또 미국에서 중요하게 대학 입시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AP 시험 뭐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신죠? 그 AP 시험에 라틴어가 있는데 그때 AP 시험에 소재가 아이네이스예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아이네이스를요, 이런저런 이유로 12개를 갖고 있어요. 한국말 번역도 있고요, 영어 번역도 있고요, 독일어도 있고요, 불어 번역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 베스트셀러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 많이 팔리는. 예. 여러분들 꼭 아이네이스 한번 좀 교양을 높이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아이네이스가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면 그럴 것이냐? 아니에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이네이스는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도착 후 여러 부족과 타협하고 여기까지는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예. 그 다음에 결국에는요, 아이네이스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라티누스라는 임금이 있고요. 라티누스의 공주가 라비니아라는 여자인데, 라비니아와 결혼을 함으로써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해요. 뭐 대략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이네이스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네아스도 사람이니까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아이네아스가 죽는데,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에서 탈출했을 때 데려온 먼저 부인에게 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장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이네아스가 죽은 다음에 아무래도 새어머니와 조금 더 껄끄러운 관계에서 그 아들이
라비니움을 떠나요. 그 아들 이름이 아이니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우스예요. 아스카니우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가 알바롱가라는 도시예요. 이 알바롱가라는 도시에서 아이니아스의 후손이 여러 대를 지나서 나중에 로마를 건설하게 되는 로물루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니아스의 이야기는 로물루스의 한참 전 조상의 이야기다. 역사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고 신화의 요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신화의 내용이자, 신화는 모든 역사를 또 메타포, 우리가 비유법으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니아스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의 후손이 결국 로마를 건설하게 된다. 그러면은 로마를 건설하게 되는 이야기부터 그때부터 왕정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인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로마사의 단계를 그래서 크게 한번 아웃라인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왕정이 있어요. 로마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왕정이 있어요. 기원전 753년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로물루스가 아까 얘기한 아스카니우스의 후손인 로물루스가 알바롱가에서 태어나서 알바롱가 이후에 세운 도시가 로마가 되고 거기에 왕이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왕정이에요. 그때가 753년인데 연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연도라고 나오지만 역사와 신화의 중간 관계고요. 애매한 역사인데 그래도 기록은 75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왕정이 쭉 진행되다가 왕정이 무너져요. 510년도, 509년도 연간에 무너집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제자가 들어서는데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도자를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방식의 정치 제재인 공화정이 509년부터 기원전 27년까지 거의 500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커졌을 거 아니에요. 커집니다. 커지니까 이런 역사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죽었으면 우리가 이들의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없죠. 이 공화정 기간에 이 로마는요,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이 영토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 영토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투표를 통해서 1년짜리 임기인 그 관리가 나오거든요. 1년짜리 임기인 사람이 엄청난 이 제국을 다스리는 거는 좀 힘들다.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출발한 것이 제정이에요. 그때부터 제정이에요. 제정은 뭐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제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기원전 2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아우구스투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네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다 들어보신 이름 아닙니까? 이런 거.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쭉 역사로 발전하다가 기원 후 476년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한다. 무슨 얘기냐? 기원전 3세기가 되면 로마가 너무 커갖고요. 동서로 나눠요. 동로마 제국이 있고 서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 제국 황제가 있고 서로마 제국 황제가 있고 가끔 가다가 통합 황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한 통합 황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다가 476년이 되면 소위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해요. 동로마 제국은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1000년을 더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해서 로마 제국은 1453년, 기원 후 1453년까지 존속이 된다. 왕정부터 따지면은 2000년이 넘는 역사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좀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왕정부터 공화정까지 라틴어로 읽는 로마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도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흥미를 많이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